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둘 다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하고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이슈가 있었거든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포스코입니다. 중요한 공시가 포스코와 포스코 케미칼에 있었는데요. 증자 소식입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의 대표 핵심 자회사가 이 포스코 케미칼인데요. 포스코 케미칼에서 유상증자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코 케미가 유상증자에 포스코가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공시에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또 개장에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급성장하는 미래의 양극재 또 음극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라고 포스코 케미칼에서는 유상 증자의 이유를 제시를 했고요. 증자 예정 금액은 1조 원 정도 됩니다. 이후에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특수 관계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 참여하기로 했죠. 그리고 포항공대 있고 우리사주조합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5,403억 원을 정도로 좀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주 발행 방법 보니까 이 주주 배정을 한 이후에 실권주를 일반 공모한다라는 건데 만약에 실권주가 생겼을 경우에는 주간 증권사에서 최종 금액을 모두 인수하게 되는 그런 계약입니다. 자, 그리고 발행 주식수를 보면은 1,674.5만 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행 예정가는 한 6만 700원인데 이거는 그 기존 이 주가 대비해서 한 20% 정도 할인된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상증자 1조 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쓰이게 되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설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설 자금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용 이 양극 활 물질 시설을 증설하기 위해서인데 광양에 있죠. 이 3, 4단계 설비 증설로 5,468억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포항 공장 같은 경우에도 노후화 설비를 교체하고 설비를 증설한다. 이 시설 증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한 534억 원 정도 될 것 같고 또 설비 개선에 대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이 876억 원으로 전부 다 이 시설 자금만 봤을 때 거의 6,880억 원 정도 되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영 자금입니다. 원료를 확보하는 거죠. 원재료, 뭐 흑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금액이 1,675억 원 정도 되고 그리고 해외 법인 이런 쪽에서도 공장을 건설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게 1,447억 이거 도합 1조 정도 그래서 자금을 이쪽으로 쓸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하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향후는 어떻게 되나, 증자 후는 어떻게 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부채 비율은 50%로 내려간다라는 부분인데요. 포스코 그룹의 전반적인 부채 비율 71.8%보다 낮아질 것이다라는 가능성. 그래서 22년 투자는 외부 차입으로 조달 가능할 전망이다. 일단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내용 분석 확인을 해봤습니다. 파란색 박스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포스코 케미칼이 왜 이렇게 1조 원을 들여서 유상증자를 하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양극재 증설 그리고 음극재 증설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이게 올해고 30년도입니다. 30년대 되면은 양극재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 20%를 차지하겠다 이렇게 전략을 내세웠고 음극재는 시장 점유율 22%를 차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한 4만 톤입니다. 4만 톤이고 30년도 같은 경우에는 40만 톤으로 늘리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음극재 같은 경우는 현재 4.4만 톤인데 이걸 이제 30년도에는 26만 톤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늘릴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미리 선점하겠다라는 그들의 이제 포부 이 부분에서 좀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28.6%이기 때문에 재무 부담은 낮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참여하더라도 재무 부담이 낮은 상태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셈이다. 이렇게 증권사에서 이게 또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 투자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 캐펙스에 반영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포스코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게 오늘 포스코 계장가에서 얼마큼 영향을 미칠까 보셔야 되는데요. 대세입니다. 전기차 정책. 유럽, 프랑스, 독일, 미국 글로벌 전기차 시장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이겠죠.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전기자동차 산업 32억 유로의 보조금을 챙기겠다라는 부분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4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전면적으로 중단한다라는 부분이 있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전면 중단이 있고, 미국도 연비 규제와 의무 판매제로 전기차 시장을 육성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각 글로벌 시장에서는요, 이 전기차, 친환경차 정책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전기차 같은 경우도 고성능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배터리 주요 업체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래 성장 동력을 장착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다라고 증권사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할 것 같고요. 현재 전기차 판매량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이고, 양극재, 음극재 이제 4대 필수 요건이잖아요. 수요 전망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인데,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미래 성장 동력을 장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런 모멘텀은 긍정적이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유지했습니다. 30만 원을 포스코 얘기를 했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를 유지했으니까 이 부분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증자 이슈 포스코 케미칼 오늘 시장에서 중요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롯데쇼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이제 부진을 딛고 잘 느낄 수 있을지, 올라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3분기는 4조 1,0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1,11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거의 30%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겠죠. 우선 전반적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단에서 지금 백화점 국내, 할인점 국내, 그리고 하이마트, 슈퍼 모두 다 나눠놨는데요. 대표적으로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인점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됐다라는 이슈가 하나 있고요.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가 흑자 전환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가전 수요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롯데 하이마트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아주 잘 나왔거든요. 이 긍정적인 영업이익단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매출단에서는 백화점 기존점 성장률은 좋지 않았는데 그 외에 대부분 예상 수준으로 매출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백화점 기존점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회복이 된다면 더 얘기는 달라지겠죠.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은 리포트를 찾아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자, 오래간만에 증익으로 4분기가 이어질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판관비 절감, 기존점 성장률 회복, 단발성 실적 개선 요인은 아니며 슈퍼 역시 적자 점포 구조 조정에 따라서 영업 실적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또 전반적인 명품 해외 패션 중심으로 소비 심리 개선이 지속이 될 경우에 백화점 기존점 성장률, 이게 3분기 매출이 좀 부진한 이유였는데 이게 되돌릴 수 있다, 점차 개선될 수 있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익은 기저가 낮은 대신 전년 동기 대비 대폭 4분기에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논리적으로 그 연결고리를 찾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 주가를 소폭 상향했다라고 했습니다. 순이익 흑자 전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4분기 영업이익 턴 어라운드가 재확인될 경우 이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중요한 거는 20년과 21년 추정 실적 상향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소폭 상향한다라는 겁니다. 3분기 증액을 확인을 했고 4분기도 실적 개선의 흐름들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목표 주가 상향 11만 8천 원 올려 잡았으니까 롯데쇼핑 점프업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증액에 대한 이슈 있었던 롯데쇼핑과 증자에 대한 이슈 있었던 포스코까지 만나봤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